어이흠 우야흠 우야흠 흠.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 그 천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지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지, 지지의 12마리의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지의 그 12마리의 동물은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즉 자는 쥐, 축은 소, 인은 범, 묘는 토끼, 진은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염소, 신은 잔나비,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를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 12마리의 그 동물이 어떻게 12마리로 정해졌는가, 또 거기를 부원하면 태양계의 그 행성 중에서 목성이 그 자전주기가 12년인 것을 알아서 지지의 그 12마리의 동물을 정해서 배속했다는 또 그런 또 학설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 전에 과연 이거를 참 지지 천간과 지지의 어떤 것을 정할 때에 이미 오래전에 뭐 거의 뭐 8, 9천 년 거의 10,000년 전에 이 태양계의 행성들의 움직임까지도 고대인들이 알아서 지지는 목성의 자전주기가 12년인 것을 알아서 12마리의 그 동물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지지의 동물들이 또 어떻게 자축인묘의 순서로 넘어갔느냐,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지는 뭡니까? 땅을 지탱한다, 땅에 존속한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면 그 12마리의 동물들은 어떻게 또 이 지지에 소환돼서 이렇게 또 수고를 하고 있는가 살펴보자면, 그들이 그 땅에 닿는 그 발이나 발가락, 숫자 뭐 이런 것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마리 동물을 간략하게 그 소개를 하자면, 자는 쥐이며 앞발이 4개이고 뒷발이 5개라 발톱이 9개가 되겠죠. 그래서 양, 음양의 관계에서 첫째 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이제 오행은 수에 속하고 계절은 겨울이라 한량하고 참 쓸쓸한 그런 계절이죠. 발톱을 보면 4개와 5개가 있으니 음과 양이 함께하는 동물이다. 그와 같이 음양이 함께한다는 것은 영리하고 재치가 있고 또 꾀가 많죠. 쥐가. 그러나 이제 제가 빠지는 것을 또 주의해야 하지 않겠어요? 쥐가 이 처음의 자리에 놓인 것은 발가락이 앞발가락이 4개이고 뒷발가락이 5개라 합의 숫자가 9, 9는 양의 숫자이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 뒀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은 축인데 발가락에 둘로 나뉘어 있어 음수라 2번째 자리에 놓았다. 손은 오행상 토에 속하고 계절은 겨울이며
달은 12월 달이라 꽁꽁 얼어있는 흙이다. 그래서 항상 그 얼어있는 그 계절, 즉 쉬는 계절, 소에겐 좋은 시절이겠죠. 얼음이 풀리면 또 일을 또 도모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축 소르했으니 인 호랭이는 발가락이 다섯이라, 발가락이 다섯인 양수지요. 그래서 세 번째 자리에 놓았고, 오행은 목에 속하고 계절은 봄이고 달은 정월달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며 인목은 다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백수의 그 제왕답게 기세가 등등하다. 어찌 보면 뭐 인목 같은 경우는 자기를 제압하겠다는 금의 기운도 좀 감당할 만하다는 뜻을 또 담고 있네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끼는 묘는 토끼인데 네 번째 발가락이 넷이라 음수이기 때문에 넷째 자리에 놓았다 그럽니다. 오행은 목에 속하고 계절은 봄이고 달은 2월달을 책임지고 좀 있죠.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영리하며 딱 12마리 동물 중에서 신체적 구조로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토끼의 이 다리에 꺾은 이것이 도라는 갈지언정 빠꾸를 못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걸 참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고집이 세고 타인과의 어떤 그 접촉 이런 것들이 좀 원만하지가 못하고 그런 좀 어찌 보면 반응의 신경질적인 반응이라든가 이런 그 성격이 있다는 것에 좀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용은 진은 용인데 발가락이 다섯이라 양수이기에 다섯 자리에 놓았는데 계절은 봄이며 달은 3월이라 농사 짓기 좋은 양질의 흙이다. 즉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그 흙이다. 근데 사실 뭐 용이 발가락이 5개인지 6개인지 뭐 4개인지 이거 돼야 겠어요. 그러나 5개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그 용을 그 지지 동물에 포함시켰는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상상 속의 동물이다. 상상 속의 동물이다. 그런데 왜 놓았을까? 그것은 아주 중요한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감추어져 있다. 사람들이 어떤 머리로서는 또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서는 도저히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알아보는 놈, 알아보는 자만이 귀하게 여길 것이고 그 양질의 흙, 농사짓기 좋은 흙 이런 것을 3월달의 흙으로 보면 뭔가 알아보는 자만이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있죠. 암수 육자법을 풀어가며 이 그 용의 그 있는 경우, 용의 이 지지에 있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은 알아보는 자만이 가지 귀한 보석을 취할 수 있듯이 알아보는 자는 귀 대접을 하고 귀하게 쓰인다. 왜냐하면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뱀인데 뱀은 다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뱀은 혓바닥으로 계산해서 이 지지에 들었습니다.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서 음수라 6째 자리에 놓였는데 오행은 화, 불에 속하고 계절은 여름이고 달은 4월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4월생 그러면 이 절기 입절이 됐냐 안 됐냐 계산할 거 없습니다. 그냥 4월입니다. 다리가 없는데 뱀이 과연 앞뒤로 가는데 용이한가? 맞습니다. 뱀은
앞으로도 잘 가지만 또 뒤로도 잘 갑니다. 우리가 말하면 빠꾸도 잘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뱀이 뭐 제가 뱀이 빠꾸하는 것을 안 보고 빠꾸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 저는 봤습니다. 예, 뱀이 빠꾸하는 것을 뒤로 돌아서 그 자기 굴 찾아가는 건 기가 막히게 찾아가요. 예. 냉혈동물이죠. 왜 냉혈동물이냐면 이 판단, 계산, 냉철합니다. 예. 이 뱀은 혓바닥에 둘러 갈라졌다는 얘기는 달변이라는 얘기죠. 남들은 혀 하나로 살아가는데 12마리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혓바닥이 둘인데 실상은 혓바닥이 둘이 아니라 혓바닥은 하나이고 앞에서 그 검은 그 색깔 나는 거 이렇게 낼름낼름 하는 건 이게 저 온도 감지하는 온도 감지기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양으로 볼 때는 혓바닥도 들락거리고 그 온도 감지기 그 혓바닥도 들락거리니 이 자연스럽게 혓바닥을 둘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참 뱀을 들여다보면 신기한 것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는 말입니다. 말은 발굽이 하나로 됐죠. 통굽이죠. 통굽이란 말은 발굽이가 하나입니다. 통으로. 그래서 양수의 자리에 놓았고 계절은 여름이고 달은 5월입니다. 양기가 극대하는 시기에 이글거리는 어찌 보면 용암이 이글거리는 것 같은 그 더운 시기에 달을 맞고 있죠. 5월이면 정직하고 올바름이 있고 자기 어떤 고집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뭐 옆을 안 돌아보고 바로 직진하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오락과 허풍에 치우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점만 주의한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는 염소인데 발굽이 둘로 쪼개져 있어서 음수이며 8번째 자리에 놓았다 그럽니다. 계절은 여름이고 달은 6월 달이고 농작물을 키우느라 아주 1, 2, 3, 4, 5, 6월 달, 6월 달 가장 더운 때의 그 흙, 오행상 그 흙에 속하는데 이 흙이 어떻게 해요? 거름기가 없다. 메말랐다. 아주 거친 흙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독립성과 협동성이 강하고 진취적이고 아주 강한 야성을 지녔습니다. 우리가 염소다, 뭐 양이다, 우리 순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염소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뿔을 갖다 나무에다 대고 톡톡 합니다. 그만큼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참 진취적인 기상이 있죠. 그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신은 원숭이다. 발톱이 5시기에 이제 양수 이기 때문에 이제 9번째 자리에 놓았다 그랬는데 계절은 가을이고 달은 7월이다. 영리하고 영리한 반면에도 게으릅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오행으로는 금에 속하는데 가공이 안 된 원석입니다. 가공이 안 됐다는 것은 제게 제가 넘어간다는 뜻도 있겠죠. 가속이 된 보석 같으면 괜찮은데 그냥 돌멩이 원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는 닭이다. 닭인데 발가락이 4이라서 음수라서 10번째 자리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계절은 가을이고 달은 8월이죠. 이 닭은 뭐 특징이 뭐예요? 크든 작든 그냥 공격성이 있습니다. 쪼아댑니다. 뭐 자기가 지고 이기고 떠나서 그냥 쪼아대는 거죠. 어찌 보면 신경질적인 면이 많은 그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에 속하는 기 때문에 보면 그 가공된 보석이고 귀중품이다. 그렇습니다.
술은 개인데 발가락이 5이라 11번째 자리에 놓았다고 합니다. 계절은 가을이고 달은 9월이고 풍요로움이 있는 그 흙이죠. 오행을은 흙인데 이제 흙이 이제 농사를 다 짓고 나면 참 집을 짓는다든가 제방을 쌓는다든가 우리가 토목 이 작업을 하는 데 쓰이는 흙으로 보면 되겠죠. 개는 또 성격이 뭐예요? 충성심이 강합니다.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하고 순종적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개를 순종적이고 충성심 강한 것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원래 개가 야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해는 돼지다. 발굽이 양분되어 있어서 음수이기 때문에 12번째 자리에 놓았습니다. 계절은 겨울이고 달은 10월이고 오행은 물에 속합니다. 열이 많은 동물이라서 겨울에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다산을 뜻하기도 하고 재물을 상징하고 넉넉하다는 그런 뜻을 지닌 동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지지의 동물이 이원론적으로 볼 때에 음과 양의 형태로 봐서 이제 결정하면서 땅에 닿는 발이나 발굽 이런 것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속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각각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오행상 그 동쪽은 나무, 목의 기운이고 화는 남쪽의 기운이고 토는 중앙의 기운이고 금은 서쪽의 기운이고 수는 북쪽의 기운이다. 그리고 색깔로는 목은 청,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 그렇게 이제 되죠. 또 맛은 목은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 이렇게 해서 이제 맛도 이렇게 오행상의 그 특징이 또 있고 앞으로 이제 설명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모든 것들 특징, 특성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 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오래된 얘기죠. 한 청년이 밤에 참 검은색 승용차가 막 들이닥치더라고요. 봤더니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유흥업 하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자신이 그 태어나는 그 간지를 보는데 경자생 병술월 정유일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의 나이가 지금이야 이제 한갑이 넘은 나이죠. 그 당시에는 갓 40일 넘은 때라서 내가 이제 야 병술의 그 암놈의 개가 이제는 저 정유의 그 숫다의 계절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모양되는 그 잘못된 그 유흥업의 일이 맞지가 않다. 앞으로는 토건업 쪽으로 일을 돌려서 하도록 해라 하는 마음인데 그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해줬죠.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참 자주 찾아뵙겠다고 하더니 뭘 찾아뵙기는.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넘었나? 10년 훨씬 넘었을 거예요.
어떤 젊은 친구가 거덕거덕 또 찾아와요. 봤더니 10년도 넘은 전에 그 참 동생들이라며 자가용 그 검은 세단을 몰고 왔던 그 전에 갔었던 그 친구예요. 그래서 이거 어쩐 일이냐 봤더니 초라한 참 이렇게 옷차림을 보니까 과거 10여 년 전에 그 뭐랄까 그 잘 나가던 그 유목으로 성공하던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많이 좀 실패를 하고 세상의 어떤 그 신들의 전쟁터에서 좀 지친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어떻게 이렇게 오셨느냐 했더니 스님한테 자주 왔어야 되는데 스님한테 뭐 자주 못 온 것이 죄가 됐는지 일이 좀 순탄하게 안 됐습니다. 뭐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이제는 이제 50대에 들어서는 나이가 됐으니 이제는 흙을 만지는 자연을 만지는 일을 하라고 내가 그때 했던데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사실 제 말을 듣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집을 좀 사서 팔거나 땅을 사서 건축도 짓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람 욕심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좀 덩어리 큰 걸 하나 좀 집어 들어서 이제 참 막 어찌 보면 막 산을 갖다 대가리도 까고 허리도 까 뭉개고 그냥 다리도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좀 거창한 어떤 좀 자연이 봤을 때는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사람이 봤을 때는 뭐 당연하게 뭐 뭔가 뭐 통장을 해서 뭐 뭔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참 사람들과의 부딪힘도 생기게 되고 또 민원도 나오게 되고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큰 재미가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됐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좀 편하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말만 그래서는 안 되고 말만 그래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정말 다 영리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이다 신. 신을 다른 데 찾지 말라. 다들 영리한데 너만 당신만 유독 그 생각하느냐? 아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내 건강과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다. 단 하는 일과 생각이 차이가 즉 괴리가 날 때에는 그것은 무엇을 먼저 버려야 되느냐? 생각을 먼저 던져야 된다. 그리고 행동으로 가야지 생각만 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은 뭐 자연을 개발한다, 뭐 한다, 뭐 해서 그동안에 숱하게 자연을 갖다가 뭐 산을 갖다가 그냥 대가리도 까뭉개고 허리도 갖다 푹 막 파내고 막 다리도 잘라내고 몸통도 긁어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하지만 그 자연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걸 훼손했을 때는 그걸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래요. 나와 대상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재미를 왔다 해서 그 대상이 나와 응해서 나에게 이익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때의 일입니다. 때의 일을 한 나를 찾아온 이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때가 있는 것인데 때를 알고 암놈과 순놈이 하는 일을 구분하고 그러니까 경자생 병술월 정유일이면 경자는 순놈이죠. 그러나 병술은 암놈입니다. 그럼 정유는 순놈인데 자기가 병술할 때에 물에 그 서비스 업종 물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던 것을 자기는 이어가고 싶었겠지만 정유월의 계절이 바뀌면서 다시 암놈이 수스러워지는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온당하게 크게 벌리지 말라. 왜? 정화는 촛불입니다. 크게 벌려서는 안 됩니다. 자그마한 거 욕심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 친구 그냥 봤더니 뭐 산을 그냥 몇천 평 그냥 사가지고 막 까뭉개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가 그릇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라도 늦었다고 하지 말고 세상에 그 재물은 왔다가도 가고 또 갔다가도 오는데 나의 어떤 재물이 흩어졌다고 해서 투덜거리지 말고 앞으로는 자연과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사는 걸 알아라. 세상에 나만 똑똑한 게 아니라 세상은 다 신들의 놀이터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신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신들을 이기려면 내가 변해야지요. 변한다는 것은 계절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때때의 계절, 즉 암놈의 계절과 순놈의 계절이 항상 들고 나기 때문에 그 들고 나는 계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점 보듯이 저는 점 보자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깨가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일러줄 뿐 더 이상의 무엇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 친구 떠나간 뒤로 또 연락 없고 발길이 없습니다. 나도 또 이사를 했죠. 그러니 어떻게나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얘기가 있어서 이 땅의 지지, 동물들이 그 때의 기운을 알아서 잘 인생에 활용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